여러분, 채권 시장의 위기,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예, 주식회사 SK 뭐 이런 곳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채권 시장에서 지금 판을 치는 곳은요, 결국 말입니다. 국고채예요. 국고채.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뭐 사는 사람이 많아요. 특수채예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 이거 잘 팔립니다. 예, 여기에다 은행채. 예, 은행채도 잘 팔립니다. 그런데 정작 말입니다. 기업이 좋아야 되는데 기업이 지금 엉망이에요. 예, 여전채라고 이야기하는 캐피탈사나 카드사, 여기는 채권 거의 발행 불가능하고요. 오죽했으면 카드사는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다. 캐피탈사는 이대로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에다가 일반 회사들은 더 심각하죠. 일반 회사들도요. 주식회사 SK가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세계 순위로 따지면 SK가 2위입니다. 2위. 2위에 지주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이들은요. 채권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채권 시장으로. 채권 시장에 돌아가서 말입니다. 2천억을 거의 5% 넘는 금리로 조달했어요. 5% 넘는 금리로. 아니, 주식회사 SK 정도가 예, 채권 시장에서 5% 넘는 금리로 조달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채권 시장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요.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채권 시장이 위기다. 지난번에 3조 원을 채권 시장 안정펀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예, 이번에는 5조까지 퍼붓습니다. 5조. 예, 5조까지 퍼붓는데 핵심은요. 예, 한국은행이 RP라고 이야기하죠. 환매조건부 채권이요. RP를 매입한다. 이게 2조 5천억 원입니다. 2조 5천억 원. 예, 쉽게 말하면 한국은행이 뭘 인수한다 이러면 돈 찍어서 인수한다. 발권력을 동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발권력을 동원한.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기획재정부가 정부가 2조 5천억을 풀고 한국은행이 2조 5천억을 풀고 그래서 5조를 맞춘다는 건데 결국 말입니다. 정부도 돈이 없다는 그런 신호로 해석도 됩니다. 신호로. 정부도 돈이 없다. 결국은 한국은행이 예, 2조 5천억을 발권력을 돈 찍어서 예, 동원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까지 들거든요.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게 채권 시장이 쉽게 안정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사실 안 달랐거든요. 급하다 급해요. 예. 뭐 기업보험 금리가 11월 18일 현재 5.53%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최고치까지 올라간 게 5.51%까지 올라갔습니다. 5.51%. 올 1월에 1.55%에 비하면 이게 뭐 몇 배로 올랐죠. 세 배가 넘게 올랐죠. 4배는 안 되지만 그죠. 그러면 기업들의 그 조달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평상시처럼 떨어져야지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기업보험 시장의 금리가 이 정도면 채권 시장의 금리는 더 높겠죠? 당연히 높을 겁니다. 기업보험은 이게 단기 자금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뭐 91일물 뭐 이렇게 되니까 91일물이면 3개월이잖아요. 그죠? 3개월, 6개월, 1년 이게 굉장히 짧아요. 회사채는 기간이 넓어요. 뭐 1년물도 있긴 하지만 3년물, 5년물, 10년물 기간이 길어요. 예. 그런데 기업보험 시장에서 단기 자금들을 이게 가져가는데 3개월 쓰는데 지금 5.51% 준다 그러면 채권 시장의 위기 맞잖아요. 그죠? 굉장히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도권 시장에서 그만큼 올라가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 정부도요 5조 푸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풉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12월에 국고채 발행 취소 물량이요. 축소 물량이 9조 5천억 원에서 3조 8천억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국채가 돈을 다 흡입해 간다고 했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채권 발행 물량 축소, 시기 분산 이렇게 놨습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말이 축소고 시기 분산이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특수채가 다 끌고 간다고 하니까 그 특수채가 못 끌고 가게 막았다. 그래서 채권시장 안정을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외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차에 채권안정펀드에 3조를 넣었는데 5조를 더 넣겠다.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요. 최대한 말입니다. RP 인수하겠다. 2조 5천억가량 5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게다가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으로 말입니다. PF라고 이야기하는 보전 규모를 10조에서 15조로 요건을 좀 완화한다. 보전 규모 확대를 한다는 뜻이겠죠. 여기다가 미분양 PF 대출 보정을 신설해서 미분양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5조 정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대책들을 참 많이 보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요. 당장 말입니다. 당장 채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회사채만 하더라도. 이게 만기가 돌아오면 회사들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차환해서 연장을 하든지요. 지금까지 들어와야 될 회사채 만기 현황을 보면 54조 282억 원이에요. 겨우 5조 원 채권 안정 펀드를 집어넣는다. 지난번에 3조 넣었다. 이번에 5조는 해봤자 54조 282억 원이니까 택도 없다. 택도 없다. 물론 신뢰가 회복이 되면 채권 시장의 신뢰가 회복이 되면 차환이 되겠죠. 이게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회사 괜찮아 하면 연기해서 또 이자 좀 올려서 연기해주고 이 차환이 될 텐데 지금 차환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시장의 어떤 붕괴가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말입니다. 공기업의 상황이 진짜 열악합니다. 공기업의 상황이. 특히 한전. 한전은요. 올해만 30조 정도 적자가 날 수 있을 거란 예상을 해요. 저는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정부가 저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호소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계속 막아가잖아요. 그러면 한전이 파산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165조인데 연말까지 가면 이 부채가 한전의 부채가 180조를 넘어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한전이. 결국 말입니다. 저는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대통령이 직접 담화문으로 발표를 해서 지금은 대통령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사령탑이면 충분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호소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전기요금을 올리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원자력 발전을 더 가동을 해서 또 에너지 자원을 많이 개발해서 전기요금 빨리 낮추겠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버텨달라는 이야기로 저는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서 현실화시키지 않은 전기요금 그게 결국 폭탄이 돼서 지금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것부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회사채가 많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PF 아시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요. 이것도 120조가 넘습니다.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오산이거든요. 민간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저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퍼붓다가는요. 신뢰도 얻지 못하고 결국 최악의 상황으로 넘어갈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저는 강력한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잖아요. 저는 채권시장의 위기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 커질 거라고 보냐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댈게요. 벌어서 돈을 못 벌어요. 예. 지금 기업이 장사를 해서 돈을 못 벌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경기는 침체될 거고 앞으로도 더 심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선택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참 답답하네요. 그죠? 좀 답답합니다. 현실이 분명히 답이 있는데 이게 그 답을 이게 투표 때문에 포퓰리즘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